도대체 이런 조정권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야지 되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한때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종가는 결국은 양대 시장이 다 조금 강보권에서 강세라고 보기엔 조금 모자라는 그런 형태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밤에 미국 뉴욕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이미 다 아시지만 거기 핵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면서 그 소식을 갖고 이제 미국 시장이 뭐 기염을 토했다. 그러니까 전 업종 뭐 거의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 업종에 걸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은 상당하다. 근데 하여튼 그 개인적인 욕망과 관계없이 어쨌든 간 이것이 주식시장을 밀어올렸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야 재선에 관한 뭐 욕심도 있고 뭐 그분이 원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이나 언행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뭐 볼 수는 있죠. 그런데 3일 만에 이제 병원을 나섰으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이게 주시해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뭐 본인 말로는 트위터에 20년 전보다 건재하다, 더 좋게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뭐 아무튼 한 특별했습니다. 행동도 특별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뉴욕 시장은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 뉴욕 시장은 이런 거죠. 여기서 확인된 건 뭐냐면 시장은 굉장히 오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오를 구실만 있으면 시장은 오르는 쪽에 자꾸 가려고 한다. 그게 이제 결국은 유동성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이 코로나 걸린 것도 좀 웃기지만 3일 만에 퇴원한다. 좋아져서 퇴원한다. 그 자체가 사실 이거는 뭐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뭐 이유로서는 좀 부족함이 많죠. 좀 이유 같지 않은 조금 엉성한 하여튼 그런 거를 뉴욕 시장은 냉큼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쪽으로 일단 뉴욕 시장은 써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출발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거의 2380까지 가는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오전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무슨 조정이라며 우리 백만개미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조정이냐 이거 뭐 조정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난 아무 짓도 못했는데 아직 사지도 못했는데 이거 시장 다시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오전에 불안감에 휩싸였을 테고 오후 들어오면서 오후 2시 넘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플러스 순매수로 코스피에서 보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한 360억인가 이때 여기까지 내리뺐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이제 종가 무렵에 다시 조금 사면서 플러스 한 290억 정도 순매수로 끝났지만 얘긴즉슨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또 기관들도 되게 웃겼어요.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팔았고 장 후반에 가면서 연기금이 깜짝 놀라서 뭐 한 230매덕 사면서 전체적으로 기관은 한 358억 판 거로 돼 있지만 연기금 빼면 금융투자나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후에는 오늘 썸네일 제목 때문에
아니 이게 모처럼 상승 주고 반등 여기서 이거 끝난 거야? 나 이거 조금 더 받고 팔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못 팔았잖아.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오전 오후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조정 장세에서 투자 경험이 짧은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우왕좌왕 한다는 게 이제 바로 이걸 두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9월은 제가 그랬잖아요. 9월은 좀 시작하는 조정이라면 10월은 빠져나가는 조정일 거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조정에서는 이런 일이 또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면 이게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향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나 매매하시는데 뭐 질문 ETF 관련된 질문 해오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금방 얘기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목으로 넣어갖고 그걸 먼저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차트보다도 그거를 먼저 좀 알려드릴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그건 생각 좀 해보고 제가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건 어떤 종목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도 개인 투자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도대체 이런 조정권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 누가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엘리엇 파동 뭐 누가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40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특히 금액도 적고 투자 경험도 적은 개인 투자가 분들하고 많이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분들이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 때문에 제대로 매매를 못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경험으로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는 개인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매매 기법이다. 그렇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다. 뭐 이런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구독 눌러주는데 아직도 이 영상 보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당연히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탄총이라고 아시죠? 산탄총. 우리가 새를 잡을 때 뭐 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렵을 할 때 총알이 하나인 총을 쏘는 경우는 대개 사슴이나 큰 이제 동물들 그죠? 이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사냥할 때는 우리가 산탄총이라는 거를 씁니다. 근데 그 산탄총이 뭐예요? 총알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총알을 빵 하고 쏘면 그 안에 자그마한 총알이 몇십 개가 이렇게 확 살포되면서 그 새 근처로 뿌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새가 맞죠. 그건 왜 그러냐면 새라는 게 뭐 날개가 달렸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주식시장으로 가져오면 주식시장에서는 요즘 같은 조정기는 날개 달린 이런 날짐승, 작은 날짐승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뭐 오전엔 치어 올랐다가 오후에 막 끝이 없이 하락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거듭을 하고 하루 맑았다 하루 비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은 정신 차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막 이러면은 첫 번째로 개인 투자가 흔히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멘탈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멘탈이고 뭐고 뭐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안 봐버립니다. 어, 자기 소중한 재산인데 그냥 안 봐버려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겁도 나고, 짜증도 나고 등등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가 당연히 경험이 적으니까 멘탈을 못 잡는데 그럼 멘탈을 어떻게 잡느냐? 멘탈을 잡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멘탈을 잡으려면 한 가지라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단 한 가지. 남이 보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야 멘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나는 누구랑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친한 친구야. 옆집 사는데 굉장히 친해.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친하다는 게 뭡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친하다는 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게 못하다. 그러면 그 관계가 심리학자들은 유지될 수가 없답니다. 그 친하다는 관계가. 적어도 그 사람이 나보다 장점이 100개가 있는데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된대요. 심리학적으로. 하다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위대하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뭐 하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게 심리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방법이죠. 자, 메인 포트폴리오에 내가 담으려고 하는 거를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이런 것들이 뭐 BBIG도 나왔고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사야 될 거를 딱 정한 거예요. 나는 뭐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언택 중에서 카카오를 사고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차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트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포트가 불분명해. 그냥 들쭉날쭉 엉망이 돼 있는 분들이 이제 포트를 짜려고 지금 조종기에 포트를 짜야 이게 이제 조종기가 끝나고 날아갈 때 수익이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근데 시중에는 그걸 직관적으로 딱 매수 시점을 찾는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멍청해서 그런지 40 몇 년 주시장에 있어도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딱 잡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산탄 쪽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시점을 정확히 아는 거는 신도 모른다는데,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마무시한 재벌이 돼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매수 시점을.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냐. 100만 개미를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내가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종목, 내가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고 마음먹은 종목이 있다면 그거는 일단 저질러야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저질러야 한다. 그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예인데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기니까 변동성이 클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발 더 나가서 팔아버린 분이 있어요. 이거 얘입니다. 실제로 계실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팔았어. 현대차도 팔았어. 야, 이거 연휴 동안에 무슨 일 벌어지면 일단 팔고 보자. 이거 팔았단 말이에요. 연휴가 끝났어. 그래서 어제 이제 장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딱 했는데, 이게 막 올라가. 그럼, 이거 올라가다 빠지겠지. 근데 계속 올라. 오늘도 올라. 카카오는. 그럼 여러분, 오늘쯤 되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내가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는 종목의 매매 방법과 트레이딩 해야 되는 종목의 매매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제가 착안해낸 건데 제법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보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실 텐데 저는
종목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매매를 어떻게 잘 하느냐 중요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보죠. 그러면 내가 3번에, 5번에, 10번에 이렇게 나눠 살 걸 정했다. 근데 이제 메인으로 갈수록 이 나누는 게 크지가 않죠. 왜냐하면 트레이딩은 좀 잘게 썰어서 해도 되는데 메인은 이제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그냥 3분의 1을 월요일 날 아침에 그냥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그러면 그냥 카카오에 사는 거예요. 3분의 1을. 어떻게? 그냥 시장가에. 여러분 매매할 때 시장가에 딱 하면 그냥 바로 체결돼 들어오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게 딱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편해져요. 어떻게? 떨어지면 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왜? 나머지 3분의 2가 있는데. 그죠? 올라가면 땡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샀는데 그렇게 그냥 시장가에 샀는데도 이게 올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산 시대보다 높게 사도 되게 편해요. 왜? 많이 올라 있어서 사도 단가가 희석되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매매해도 뭐 기가 막힌 타이밍을 노려서 한 방에 딱 사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고 오히려 이게 날 수가 있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멘탈이 항상 자기 쪽으로 해석된다. 이건 해석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근데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멘탈 관리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 포트에 다시 말씀드리면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종목으로 선정이 돼서 목적물이 확인됐으면 일단 일부를 사라는 거예요.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거기서 자꾸 또 무슨 뭐 가격이 어떻게 꺾이고 어떻게 해서 막 기술적 분석 놓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하루에 2번, 3번 마음이 변하고 날마다 변하고 그러다 결국 못 사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사면 그게 상투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종목을 목적물로 정했으면 바로 사시라. 어떻게? 일부를. 자기 성향에 맞춰서 5분의 1로 들어가든지 3분의 1로 들어가든지 일단 사시라. 사시면 그 다음에 주가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되게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커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해서 3분의 3, 뭐 5분의 5 다 채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메인 포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씩 이런 걸 대상으로 트레이딩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메인 포트폴리오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 종목에 떼놓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갖고 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정도 총 투자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종목을 보고 이거는 직전 내가 샀던 가격 이런 건 무시하고 깊게 떨어지는 날마다 사라. 깊게 떨어지는 날마다 분할해서 사라. 그랬다가 이게 수익이 나는 구간을 넘어갈 때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원샷에 다 팔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뭐 어제 오른 종목하고 오늘 오른 종목하고 좀 틀리죠. 물론 계속 오른 종목도 있지만 내용상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가면 얘는 왜 안 올라? 우리 얘도 오르고 또 이렇게 주저앉고 또 돌고 오늘 빠졌던 거 내일 또 오를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은 일단 오늘 굉장히 뜨겁게 한번 하다가 그냥 제풀에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메인 포트폴리오하고 트레이딩하고 매매 방법이 다르다.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가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럼 왜 갑자기 오후에 이렇게 장이 진정되느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 미국 시장 오른 것도 좀 웃기는 이유였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제 초반에 과하게 간 것도 있고
또 이제 조금씩 들리는 얘기가 이거는 이제 한 일간지가 보도를 했는데 확인되지는 않아요. 그 일간지 어디서 그런 그 일간지도 그냥 추측성 그렇다더라 그런 말이 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제 3억 이상 3억 대주주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거를 기재부는 그거 뭐 현대판 연자제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해서 어, 친인척 다 하는 거 직계 좀비속 다 합치는 것만 유예시키고 3억은 그대로 둔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았다는 얘기는 반응을 한번 간을 보는 건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뭐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연말에 이 개인들이 대거 팔게 되면 뭐 계속 얘기하지만 뭐 그래요. 그냥 내 개인 입장에서 아니 나 팔고 다시 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뭐 지금부터 팔아놓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증권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은 12월 말 기준으로 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내년 3월에 주주총회에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하고 뭐 대주주하고 그냥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자꾸 소액 주주도 참여되고 이런 거가 권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구부유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아니 뭐 나나 편하자고 뭐 지금 뭐 미리 좀 팔아놓고 그때 이제 뭐 어, 연초 넘어가서 또 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더 나오는 거를 좀 추적해서 무슨 얘기가 우리한테 전해질까 그렇게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급하게 우리도 뭐 반응할 필요는 없죠. 지금 연구하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저께 긴 연휴 후에 처음 시작된 데서 오른 종목을 기억하자. 거의 다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 실적의 성장성까지 때문에 더할 나위 없죠. 결국 그 종목들밖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런 그 매매 방법에서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기로 한 종목의 방법, 그 다음에 트레이딩 방법, 이거를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제가 해본 결과는 그게 제일 그 경험 짧고, 그리고 뭐 시장 잘 모르는 개인 투자가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저도 자목 궁금해요. 미국 시장은 또 뭘 가지고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 또 보고 나서 정리해갖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